이런 문제에서 배우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 후에도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선을 못 끊는 사람과의 결혼은 평생 중간에서 상처받는 구조가 됩니다. 이 유형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본인은 그게 문제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오사원입니다. 결혼하면 책임감이 생기겠지. 아이 낳으면 달라지겠지. 그런데 이혼 상담하면서 정말 자주 느끼는 게 있습니다. 결혼이 사람을 바꾸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오히려 결혼이라는 구조 안에서 원래 있던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 이혼 통계를 보면 성격 차이, 경제 문제, 가족 갈등 이 세 가지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결혼 전부터 반복되던 패턴들이 결혼 후에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커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실제 재판에서 이혼 사유로 자주 인정되는 만나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배우자 유형 7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거짓말이 일상인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큰 거짓말만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결혼에서 무서운 건 거짓말의 크기가 아닙니다. 신뢰가 깨지는 흐름이에요. 거짓말이 습관인 사람에게는 보통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말부터 하고 들키면 그제야 설명을 덧붙이고 그 설명이 또 바뀌고 결국 말이 계속 달라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관계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닙니다. 수사가 되죠. 내가 묻고 상대는 숨기고 나는 확인하고 상대는 변명하고 이게 결혼 생활의 기본값이 되면 마음이 너무 무너집니다. 거짓말에서 봐야 할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분리해도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잘못했을 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결혼 후에도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도 반복적인 거짓말,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나 외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화가 나는 건 누구나 납니다. 문제는 어떻게 화를 내느냐입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감정을 상대에게 처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말로 상처를 주고, 문을 쾅 닫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격이 급해서,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어. 실제로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 5년 차인데 남편 눈치 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먼저 체크를 하고 말을 꺼냅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상대는 점점 조심하게 됩니다. 눈치 보고 말을 아끼고 갈등을 피하는 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재판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건 폭언, 고성, 물건을 집어 던지기 그리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폭행까지 가지 않아도 지속적인 감정 학대는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결혼은요, 기분을 풀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정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늘 이런 말을 하거든요. 상황이 안 좋아서, 회사 탓이야, 아니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처음에는 이해가 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늘 남 탓, 환경 탓이고 운 탓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사과보다 변명이 먼저 나오고요. 해결보다 회피가 먼저 나옵니다. 사실은 결혼 생활에서는 문제를 안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결국 혼자 모든 걸 떠안는 구조가 돼요. 경제 문제라든지 육아라든지 갈등 조정까지 한 사람이 계속 버티는 형태가 되면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게 반복되는 경우 이것만으로도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돈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수입에 비해 과한 소비, 빚에 대한 둔감함, 상대에게 말하지 않는 지출, 공동 재정에 대한 개념 부족 이런 문제들은 결혼 후에 거의 예외 없이 큰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경제 문제는 단독 사유로도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 몰래 반복적으로 빚을 만들거나 도박이나 과도한 소비로 가정 경제를 파탄내버리는 경우에는 명확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돈 이야기를 피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도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유지는 현실로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문제에서 선을 못 끊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원래 그래. 가족인데 이해를 해줘야지. 이 말 상담하다가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모의 간섭이라든지 형제의 문제라든지 가족 간의 경제 개입 이런 문제에서 배우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 후에도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은 가족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과 동시에 내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관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배우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족의 부당한 간섭을 방치하는 것은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시댁이나 처가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막지 않는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 선을 못 끊는 사람과의 결혼은 평생 중간에서 상처받는 구조가 됩니다. 6번째는 의심과 통제가 심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나한테 관심이 많은 거 아닌가? 질투하는 게 오히려 귀엽네. 그런데 이게 결혼 생활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하고요. 누구를 만나는지 일일이 보고받고요. 외출할 때마다 의심하고요. 이성 친구는 당연히 안 되고 심하면 옷차림까지 간섭합니다. 사실은 재판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의처증, 의부증으로 시작해서 감시,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증명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은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안의 불안 때문이거든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 GPS 추적, 핸드폰 검사 강요 이런 것들은 재판에서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우자의 일상을 침해하는 것이니까요. 사랑은 신뢰가 기본입니다. 의심이 일상인 관계는 결국 한 사람이 숨막혀서 끝나게 마련입니다. 7번째로는 배우자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본인은 그게 문제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말들을 하세요. 아, 당신이 뭘 한다고. 아, 집에서 노는 주제에. 내가 돈 버는데 이 정도는 줘야지.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싸움 같지만 이게 반복되면 언어폭력이자 정서적 학대예요. 사실은 재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게 폭행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인 무시, 비하, 모욕도 충분히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앞에서 반복적으로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경우는 더 문제가 되고요. 결혼은 계급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돈을 더 벌든, 누가 집안일을 더 하든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안 되는 사람과의 결혼은 매일매일 자존감이 깎이는 삶이 되죠.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헤어지세요가 아닙니다. 지금 내 관계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한 번의 실수인지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인지 조금만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라는 거거든요. 사랑은 웬만한 건 괜찮아 라고 넘기게 만들지만 결혼은 결국 현실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요. 결혼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